대한민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 현지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과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무쌍한 행정 환경을 온몸으로 뚫고 시장을 개척하고 계신 법인장 및 실무 책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시장 진출의 기초 다지기부터 시작하여 정교한 세무방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마진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절대적 동반자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 수석 에디터입니다. 오늘 마스터클래스 제3부에서는 인도에 과감히 진출한 한국의 제조 및 서비스 외투 법인들이 그동안 가장 억울하게 눈먼 돈을 날리며 만성적인 자금 압박과 유동성 고사를 겪어야만 했던 거대한 세무 독소 조항의 전격적인 폐지 소식을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과 내수 유통 구조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사후 할인 규정의 대혁명에 대해 매우 깊이 있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마스터클래스의 강의 주제는 바로 인도 수출 기업의 필수 지식인 중개 서비스, 통합 상품 서비스 세면세 혜택과 사후 할인 완화 규정 완벽 분석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전 세계 어디보다 거친 인도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법인장 여러분, 그동안 한국 본사에 철저한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송부하거나 본사의 지시에 따라 현지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도 국세청으로부터 당신들은 순수한 서비스 수출 기업이 아니라 중간에서 제3자 간의 거래를 주선하고 다리를 놓는 중개업자, 즉 인터미디어리에 불과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유권 해석을 받고 억울하게 18%의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대한민국 본사를 위해 외화로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서비스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인도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지출한 막대한 사무실 임차료와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단 1원도 환급받지 못해 장부상 자금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현지 법인장님들의 야간 청문회 단골 메뉴이자 한국 본사, 재무팀과의 끝없는 오해와 갈등을 유발했던 이 악명 높은 지옥의 독소 조항이 2026년 현재 마침내 깨졌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드디어 해방입니다. 인도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철저히 자국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간접세 규정을 고집해 왔습니다. 한국 본사로부터 정당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외화로 합법적으로 수령해도 현지 세무 공무원들의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잣대로 이를 중개 서비스로 둔갑시켜 강제 과세를 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 정부는 다국적 외투 기업들의 만성적인 불만을 완화하고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을 자국 내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이 경직된 세법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과 실무진께서 이 바뀐 법의 실체를 모른 채 과거의 관행대로 현지 회계 처리를 방치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안 내도 될 생돈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인도 국세청 장부 속으로 영원히 분해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대표님과 실무 책임자분들께서는 인도 법인의 통장, 유동성을 즉각적으로 18%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재무적 칼과 방패를 동시에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바뀐 법을 모르면 회사의 운전 자본이 통째로 묶여 고사합니다. 자, 대혁명의 실체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도에 진출한 서비스 법인이나 제조업 기반의 본사 지원, 법인들이 그동안 왜 그토록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법리적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하고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조를 알아야 인도 세무 공무원들이 부당한 과세 칼날을 들이밀 때 정확한 세법 조항을 근거로 정교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도 간접세 체계에서 한국 기업의 목줄을 죄었던 가장 악명이 높았던 조항은 바로 통합상품서비스세법, 즉 IGST법 제13조 8항 비호였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중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실제 소비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의 물리적 위치를 세금 부과 기준지, 즉 플레이스 오브 서플라이로 강제 지정해버리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짧은 법조문 문구 하나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외투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세법 체계에서 서비스든 물품이든 정식 수출로 인정을 받아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몇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인도 내에 있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 주체는 인도 국경 밖에 존재해야 하며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공인된 외국 환거래, 전산망을 통해 정식 외화로 수령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은 본사의 시장 조사를 충실히 해주고 정당하게 달러나 원화로 대금을 받았으니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는 영세율 서비스 수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국세청은 이 13조 파랑비호를 전방위 무기로 들이밀며 한국 기업들을 겁박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한국 본사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거나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구매처를 발굴하고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본질은 중개업이다. 따라서 당신들이 외화를 벌었든 안 벌었든 상관없이 공급자인 당신들의 법인이 인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니 이 서비스의 소비지는 인도 내부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영세율 수출이 아니라 18%의 간접세를 이 자리에서 즉시 내라며 윽박질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본사에서 인도 법인의 순수한 운영비와 인건비, 조로 1억 원을 송금하면 인도 국세청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자리에서 1,800만 원을 세금으로 강탈해가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세율 수출 기업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지니 인도 현지에서 지출한 막대한 사무실, 임대료, 서버 이용료, 창고 보관료, 법인 차량 유지비 등에 포함되어 있던 매입세액 공제 환급마저 전면 거부당했습니다. 외화는 외화대로 벌어오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고 환급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유동성 동맥 경화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현지 세무관의 자의적이고 탐욕적인 유권 해석에 제대로 대응할 논리를 찾지 못하고 지난 수년 동안 이 막대한 금액을 고스란히 손실 처리하며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현지 로컬 회계사들조차 인도 국세청의 보복성 세무조사가 두려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이나 불복, 소송을 극도로 기피해왔던 것이 우리가 마주했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간접세 대개편을 통해 이 지옥 같던 독소 조항이 전격적으로 폐지 및 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연이은 판결과 세무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제56차 상품서비스세위원회의 전략적 결단으로 인해 순수한 기업 간 경영지원 및 시장조사 서비스는 더 이상 중개 서비스라는 낙인 하에 강제로 묶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님들과 현지 실무진께서는 첫 단추부터 계약서의 문장 구조를 인도 국세청의 새로운 전산 규격에 맞춰 전면 재수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존재하는 단어 하나, 표현, 문구 하나가 기업의 전체 면세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핵심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 조항의 폐지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장부와 통장에 당장 내일 아침 어떤 재무적 보너스로 돌아오는지 아주 구체적인 수치와 메커니즘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간접세 규격에 따라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 간의 서비스 위탁 계약서를 정교하게 리포지셔닝하면 대표님의 인도 법인은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영세율 서비스 수출, 기업의 법적 지위를 100% 안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영세율 수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본사로부터 받는 송금액에 18%의 간접세가 붙지 않는다는 1차원적인 차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진정한 재무적 파괴력은 바로 인도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지출한 모든 운전, 자본의 매입세액 전액 환급에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며 지출하셨던 고정비용 내역들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뉴델리나 뭄바이 중심가의 번화가 사무실 임차료에 매달 18%의 가혹한 세금이 붙어 생돈으로 나갔습니다. 현지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구매한 노트북, 복사기, 모니터 등 정보기술 인프라 자재에도 최소 18%에서 최고 28%의 세금이 얹혀 있었습니다. 법인 차량의 유류비와 통신비, 심지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경비, 보안업체 수수료나 글로벌 회계법인의 자문 수수료에도 예외 없이 가혹한 간접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매입세의 크레딧이 국세청 전산장부 안에 유령처럼 쌓여만 가거나 고정비용으로 매몰되는 구조였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자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내 통장에는 현금으로 쓸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세율 수출 기업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우리 기업은 두 가지 강력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재무 구조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약서 제도, 즉 LUT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도 국세청 전산 포털에 우리는 정부가 인증한 정식 수출 기업이므로 세금을 먼저 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법적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서약이 완료되면 한국 본사에 청구서를 발행할 때 처음부터 세금을 단 1루피도 얹지 않고 순수한 서비스 대금만 깔끔하게 청구할 수 있어 본사의 자금 유동성 부담을 원천적으로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사 재무팀 입장에서도 인도 법인으로 나가는 송금 자금의 예측 가능성이 완벽해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둘째는 강력한 매입세액 환급 신청 전략입니다.
현지에서 임차료나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며 먼저 납부했던 매입 크레딧 장부를 샅샅이 모아 인도 국세청에 정식으로 환급 신청서, 즉 RFD01 서식을 전산 제출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바뀐 법에 따라 전산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 자동 데이터 분석이 전격 도입되면서 과거처럼 현지 세무 공무원들이 환급을 미끼로 노골적인 뒷돈을 요구하거나 서류 심사를 일부러 몇 달씩 묵혀두던 고질적인 악습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적격 수출 기업으로 데이터가 판명되면 신청 후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국세청에 묶여있던 매입세액의 상당 부분이 실제 현금의 형태로 법인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인도 진출 한국 법인들은 로컬 경쟁사들이 세금 장벽에 가로막혀 자금난을 겪을 때 앉은 자리에서 최소 18% 이상의 확실한 현금 유동성 버퍼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현지 법인장에게 우리 법인의 서비스 계약서가 여전히 중개 서비스로 분류되어 생돈이 새고 있지는 않은가 당장 확인하라고 명령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스터 클래스 제3부의 두 번째 핵심 하이라이트이자 제조업, 유통업, 그리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이 무조건 환호해야 할 공급망 대전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 내에서 물건을 판매한 이후에 단행하는 사후 할인 규정의 대혁명입니다. 인도 시장이 가진 독특하고 광활한 유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도는 28개 주마다 소비 성향이 완전히 다르고 시장의 단가 변동성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한국 본사나 인도 법인이 현지 총판이나 대형 딜러들에게 물건을 먼저 납품한 뒤 분기 말이나 연말에 최종 실적을 평가하여 올해 우리 제품을 목표치 이상으로 많이 팔아줬으니 공급 단가를 뒤늦게 깎아주겠다라거나 현지 경쟁사의 덤핑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졌으니 사후에 대당 얼마씩 보조금이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식의 사후 할인이 전 산업군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경영학적으로 이를 유통망 장악을 위한 필수적인 마케팅 드라이브라고 부르며 인도 비즈니스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구형 인도 간접세 체계가 이 합리적인 사후 할인을 탈세, 범죄시하듯 가혹하게 가로막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세법화에서 사후 할인을 정식으로 인정받아 이미 국세청에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원상 복구하여 깎아내리려면 그야말로 지옥같은 행정 요건과 서류 증빙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조항이 바로 1:1 청구서 매칭 요건이었습니다. 뒤늦게 대량 판매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할인해 주려면 이 1,000만원이라는 할인 금액이 수개월 전 발행했던 수백 장의 최초 출고 청구서 중 정확히 몇 번 청구서에 어떤 품목, 어떤 시리얼 번호와 연결되는지를 전산상으로 1:1로 완벽하게 매핑하여 증명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최초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사후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요율과 조건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전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계약서 문구가 조금이라도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면 국세청은 이를 자진증여나 별도의 접대 비용으로 간주하여 세금 감면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한국 외투법인들은 현지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바이어들이 이탈하려 해도 딜러들에게 마음대로 할인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가격을 깎아줘봐야 인도 국세청이 기존에 부과했던 높은 세금을 절대 안 깎아주니 기업이 세금 독박을 쓰거나 유통망이 고사하는 이지선다의 파멸적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영업부서에서는 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외치고 재무부서에서는 세금 폭탄 때문에 안 된다고 가로막는 내부 분열이 매일같이 터져나왔던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최신 간접세 개편을 통해 이 경직된 유통망의 동맥경화가 단번에 타파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마침내 이 까다롭던 1:1 청구서 매칭 요건을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후 할인을 단행한 뒤 재무팀에서 간편하게 통합형 크레딧 노트만 발행하면 전산 처리가 끝납니다. 굳이 수개월 전 발행했던 과거의 청구서 수백 장을 뒤져가며 끼워 맞추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경영 전략 테이블 위에서 반드시 포착하셔야 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존재합니다. 세법 용어로 딜러의 매입세액 공제 감액 처분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이 현지 딜러에게 물건값을 깎아줘서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면 우리 법인이 내야 할 매출 세금은 줄어듭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인도 국세청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물건값을 사후에 할인받은 현지 딜러 역시 자신이 초기에 국세청 장부에 올려두었던 매입세액 공제 크레딧을 그 할인받은 비율만큼 전산상으로 자진 삭감해야만 이 전체 거래를 적법한 사후 할인으로 최종 승인해 줍니다. 정부는 양쪽의 장부가 전산상으로 완벽히 대칭을 이루어야만
세금 감면을 허용하겠다는 확고한 시스템적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 법인이 크레딧 노트를 정당하게 발행해 단가를 낮춰줬는데 현지 딜러가 자사전산 장부에서 매입세의 크레딧을 줄이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키면 인도 국세청 인공지능 감시망은 이를 가짜 할인 노트를 통한 대기업의 세금 탈루로 인지하고 우리 법인의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밀게 됩니다. 딜러의 과실이나 태만이 고스란히 우리 한국 법인의 법적 리스크와 징벌적 추징금으로 되돌아오는 무서운 연자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사후 할인 정책을 구사하실 때는 단순히 돈만 깎아주고 끝내는 아날로그식 영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지 딜러가 자사 전산망에 매입세액 감액 신고를 완료한 내역을 전산 캡처본이나 국세청 포털 공식 증빙으로 우리 재무팀에 완벽히 제출해야만 다음 분기 원자재 출고를 최종 승인한다는 정교한 공급망 내부 통제 체계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셔야 합니다. 딜러들을 관리하는 세무 통제 매뉴얼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준 면세 혜택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완화는 거대한 마진의 기회이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또 다른 세무조사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자,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여러분, 그리고 실무 책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도 진출 기업들의 자금줄을 옥죄던 중개 서비스, 강제과세의 종말과 유통망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후 할인 완화 규정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대표님들께서 당장 오늘 오후 집무실로 돌아가 경영 현장에서 즉각 관철하셔야 할 3가지 실전 실행 지침을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사인도 법인과 한국 본사 간에 체결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계약서를 당장 리포지셔닝 하십시오. 계약서 서두나 본문에 한국 본사의 현지 구매를 알선한다거나 거래의 성사를 지원한다는 식의 낡고 모호한 중개업자 성격의 영문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오늘 날짜 기준으로 완벽한 기업 간 경영 지원 및 독립적 서비스 공급 계약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계약서 내의 서비스 제공 주체의 독립성, 비독점성, 그리고 고정비용 기반의 투명한 서비스, 정산 메커니즘이 명확히 박혀 있어야 세무관들의 억지 과세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18%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둘째, 인도 현지에서 지출되는 사무실 임차료, 정보기술 인프라 비용, 각종 컨설팅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장부를 전수, 조사하여 즉각적인 간접세 환급 신청 프로세스를 가동하라고 현지 법인장에게 명령하십시오. 2026년 바뀐 환급 시스템은 우량 외투기업의 엄청난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해줍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잠들어 있는 매입 크레딧이 단 1루피라도 있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현지 공장 라인 증설이나 마케팅 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묶여있는 피 같은 내 돈을 국세청 장부 속에서 잠자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셋째, 현지 딜러 및 총판 계약서의 할인 조항을 완전히 새롭게 개정하십시오. 바뀐 사후 할인 완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 상황에 맞는 파격적인 가격 드라이브 정책을 재설계하되 할인에 따른 세무적 혜택은 현지 딜러의 매입세액 감액 신고, 증빙이 완벽히 완료된 시점에만 최종 효력을 발휘한다는 독소, 방어 조항을 계약서와 주문서 규정에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상대방의 전산 처리가 확인될 때까지 리베이트 정산을 유예하는 강력한 재무 스크리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유통망의 실수가 내 회사의 독박과세로 돌아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영자 여러분, 인도 비즈니스는 바뀐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칼처럼 휘두르는 경영자에게는 무한한 부와 가격 경쟁력을 창출해주는 기회의 땅이지만 법의 변화를 모른 채 과거의 관행만 믿고 뛰어드는 경영자에게는 안 내도 될 세금으로 회사의 피 같은 운전 자본이 통째로 묶여 고사하는 잔인한 전장입니다. 인도 국세청의 철저한 전산 감시망 앞에서 대표님들의 소중한 자본과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변화된 세법 규격에 완벽히 맞춘 데이터 기반의 준법 거버넌스와 선제적인 공급망 통제뿐입니다. 규제를 걸림돌로 보지 않고 SCM 구조를 혁신하는 지렛대로 삼는 기업만이 14억 인도 시장의 과실을 독식할 자격을 얻습니다. 저희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대표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험난한 인도 전장에서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방패이자 예리한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스터 클래스 제3부 내용이 인도 진출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표님들의 소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인도 진출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 경영자분들께 이 내용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인도의 거대한 부를 다스리고 장악하는 지혜의 경영 지침을 매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인도 물류의 대동맥을 장악하라. 단 1km의 경로 이탈도 용납하지 않는 최신 전자 운송장 이외에 실시간 추적 시스템과 한국 기업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전산 입력 오류, 독박 과세 방어 매뉴얼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편 역시 대표님들의 자금을 지키는 최고의 실전 보안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인도 비즈니스 성공의 절대적 동반자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